지난 한 주간 국민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뜨거운 뉴스만을 모아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주는 일요 서울 기자수첩입니다. 진행을 맡은 사회팀장 오두환입니다. 2주 만에 다시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첫 방송이 나간 다음 반응들 좀 어떠셨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존칭 때문에 와이프가 고향이 대구인데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존칭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혼났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존칭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존칭에 있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글을 쓰는 기자들이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좀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할 때가 있는데 이번처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곧장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꼭 지켜야 될 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바른정당 의원들 9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12월 달 정호택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어떨까요? 정호택 원내대표가 다음 달 12월 15일 임기가 끝납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한 것은 서청원, 최경환 전 의원들 양당의 출당 문제가 걸려 있었죠. 근데 정호택 원내대표가 다음 원내대표한테 일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차기 원내 세력탑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향후 친박 대 비박 갈등이 더 커질지 아니면 무마돼서 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발판을 만들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친박 비박 후보자들 한 8명 정도가 거론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지금 김성태 의원 비박을 대표해서 그리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 친박을 대표해서 양강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많아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김성태, 홍문종 의원 외에 어떤 후보가 변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총 앞서 말했듯이 8명이 나옵니다. 특히 비박계 대표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나오는데요. 한국당 의원이 116명인데 그중에 40명 정도가 비박계 의원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을 대표해서는 홍문종 의원이 나오는데 한 35명 정도가 지금 친박계 핵심 친박계 인사들로 보고 있고요. 기타 좀 후보로는 비박계로는 조경태, 김학용,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박계 후보로는 한성교, 유기준, 윤상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차 결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55표가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수로 봐서는 누가 될지 안개 속이죠. 결국 친박 대 반박 또는 비박 이 대결이 되는 건데 친박 계세가 아무리 좀 약해졌다고는 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럼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구도 싸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친박 비박이 1대1로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박계가 유리하다고 정치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이 됐고, 그리고 서청원 전 의원의 녹취록 파문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근데 패선인 서청원 전 대표가 녹취록을 파문한 거는 좀 어르신답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팔격인 이우현 의원이 지금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원유철 의원도 친박계 의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친박 1명, 비박 2명 나오면 당연히 친박 후보가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거꾸로 비박 1명, 친박 2명 나오면 당연히 비박계 의원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 당대표의 선택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현 대표가 손을 잡아서 김성태 의원을 지지할 경우에 당선이 무난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자유한국당 탈당에 딱 복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무성 계보로 알려져 있어서 홍준표 대표 진영에서는 딱히
달가운 후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 진영에서는 좀 그 온건 뭐 좀 개파 초월한 보수 야당 후보를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마땅한 후보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대안카드로 윤상현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삼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20대에 그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대 총선 전에 김무성 전 대표와 욕설 파문으로 한번 회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 공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반대해갖고 뭐 이런저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 진영에서는 김무성 계보를 견지하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친박계라는 그런 그 이점도 살려서 뭐 제4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남다른가 보네요. 권력이라는 게 주도권 싸움이죠. 그래서 지금 친박이 주도권을 갖고 당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비박계가 그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인지 그런 전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나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친박계 후보가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 홍준표 대표가 유죄로 받으면 친박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에서 실질적인 당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 흔들기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박계 의원을 잡아야 되는데 비박계 의원도 단순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후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그 자기 대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게 친박계에서는 사생결단식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는 거고 역시 홍준표 대표 측의 비박 진영에서도 그 정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롯데 홈쇼핑 3억 원 후원금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았죠. 네. 뭐 정경훈 유착의 표본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예.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지난 20일 현 정부 청와대 공직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그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은 검찰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청와대에 누가 된 것 같아 참담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 수석은 자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어떤 일을 했었죠? 이번 시절에? 그 정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e스포츠 협회장을 지냈고요. 이 기간에 홈쇼핑 재승인을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e스포츠 협회는 온라인 게임을 활성화하는 단체고요. 검찰은 전 수석의 수석 비서관인 윤모 씨가 직위를 이용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후원금을 내게 한 과정에서 그 특정 범죄 과실 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현재 구속을 한 상태인데요. 전 수석이 이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전 수석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3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 기간에 전 수석의 그 의원실 비서와 인턴에게도 월급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왜 협회 자금이 여기에 흘러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건하고 별개로 롯데 홈쇼핑에서 준 기프트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정 전 수석의 가족들이 사용을 한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실제 전 수석의 딸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포인트까지 적립한 거까지 드러나면서 과연 이게 대가성이냐 아니면 단순 후원금이냐를 놓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구로구 19파 뭐 이런 또 조폭과의 뭐 또 연계성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조폭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전 전 수석의 측근들이 후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배모 씨의 역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배 씨는 폭력조직 구로구 19파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수사에서 단초가 된 것도 이 사람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서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1월 도박 혐의로 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살펴보다가 배 씨가 전 수석의 측근 윤 씨와 수상한 통화를 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 녹취 파일 내용이 돈 세탁한 현금 800만 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8천만 원 아닌가요? 8천만 원. 네. 예. 예.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이 통화가 롯데 홈쇼핑이 낸 후원금 3억 원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은 이 때문에 배 씨를 이번 사건의 실타래를 풀 키맨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배 씨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돈을 현금화해서 줬다는 사람이 배 씨고 이 사람이 전달을 했다라는 게 지금 윤 씨인데 이 모든 과정을 전 전 수석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전 전 수석한테도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쨌거나 뇌물을 준 건 롯데홈쇼핑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롯데홈쇼핑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롯데홈쇼핑에서는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전달된 시점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신청이 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에서는 대가성이 전혀 아니고 후원금이다 라는 쪽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영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이 건과는 무관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혐의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가 아니고요. 그 재승인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홈쇼핑에서도 전병헌 전 수석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이 전달되기 전까지의 과정하고 재승인 심사 기간이 일정 부분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요거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정치 쪽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뭐 최근에 들어보신 내용들이 좀 있으신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고위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원유철 의원 친박계 그리고 이우현 의원 그다가 최경환 의원까지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부 내에서는 뭐 그런 거죠. 육참골단이라고 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보수 야당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받고 죄를 중형을 받게 될 경우에 후폭풍이 자신들에게 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정확히 언제였죠? 11월 14일이었습니다. 백돌이었죠. 올해. 그날 상암동에서 있던 기념 도서관에서 동상을 설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보수 진보단체가 서로 찬반 집회를 가졌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는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기로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3일 날 기증식을 갖고 세우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문제는 동생을 세우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원론적인 논쟁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이미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마을운동, 뭐 경제개발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면서 산업화를 이끈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송이 따르죠. 그런데 뭐 물론 반대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두 번째는 동상이 들어서는 기념관의 위치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에 동상을 세우려면 건립계획서하고 사후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공미술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를 받아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이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세우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 시에서는 아직 그 심의 접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 접수는 마포 구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접수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접수를 받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2달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 그 동상을 세우기 전에 원래 심의를 신청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미 동상을 만들어 온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라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상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동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 동상을 만든 조각가는 그 김원영 조각가라고 광화문 세종대왕을 만든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여기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의 의뢰를 받아서 요 동상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 기념도서관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고향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도 좀 본 적이 없는데 실내에 보관하고 있나 보군요. 네. 기증식 당일에도 동상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진보와 보수 간의 충돌은 알겠는데 보수 단체끼리도 충돌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날 현장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뭐 거친 몸싸움도 많이 있긴 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뭐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수 세력으로 알려진 뭐 미디어워치 측하고 신의 한수 측이 생방송을 하면서 거의 쌍욕에 가까운 설정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날. 아니 탄핵 정국 속에서 똘똘 뭉쳤던 보수 단체들이 왜 이렇게 분열된 거죠?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지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새누리당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새누리당이 결국은 깨지고 대한애국당으로 지금 직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미디어로는 유튜버로는 이제 신혜식 대표의 신의 한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애국당에는 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씨가 있었죠. 대선 과정에서 신의 한수가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워치는 새누리당과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신의 한수의 신혜식 씨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씨가 둘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악연이 있는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이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도를 맞아서 동상을 기증하는 이 날도 두 미디어가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거의 쌍욕에 가까운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날. 뭐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사실 지금 보수단체가 뭉쳐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되게 심각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바른정당 한국당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것도 좀 보기 싫다고 난리인데 보수 거기에 따른 단체들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언론 매체들까지 껴서 이거는 좀 이 보수의 앞날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뭐 정치 쪽도 보수가 지지부진하죠. 거기다 검찰 수사 받고 있고 또 그거를 뒷받침해줘야 될 보수 그 진영이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그 현장에서 또 지지자들 앞에서 감론을박을 하고 욕까지 했다는 거는 향후 그 정치권에도 많은 그 보수 대통합을 하는데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방송을 마쳤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